캠키피디아. 오늘은 슈프림과 콜라보한 16개의 브랜드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슈프림의 오늘은 협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존재들과 협업하며 슈프림만의 아이덴티티를 내부적으로만 정의하지 않고 고객들이 스스로 외부적인 형상을 만들어 온 것, 그것이 슈프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6개의 슈프림 콜라보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6년 반스 올드스쿨과의 첫 컬래버. 슈프림의 첫 컬래버 대상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다루는 브랜드 반스였습니다. 이들은 카모플라주 패턴의 가피와 스니커즈 측면에 부착한 슈프림 라벨텍, 스웨이드 소재의 톱캡과 힐캡으로 구성한 올드스쿨 스니커즈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슈프림과 반스는 이후 자사의 시즌별 컬렉션은 물론 다양한 합작을 연이어 선보이며 극강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톰 브라운과 슈프림의 워스트 컬래버. 톰 브라운과의 협업은 톰 브라운의 10주년을 기념해 성사되었습니다. 이들은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옥스퍼드 셔츠의 왼쪽 하단에 슈프림을 새긴 네임택을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톰 브라운과 슈프림을 나열한 네임택 외에 별다른 디테일이나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 팬들은 적잖은 당혹감을 보였습니다. 이 협업은 아직까지도 슈프림의 워스트 컬래버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2010년 노스페이스와의 대박 컬래버의 시작. 슈프림과 노스페이스의 컬래버는 매번 주목을 받으며 이들을 대표하는 협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중 1, 2 FW 시즌은 단연 최고의 협업으로 꼽힙니다. 당시 발매된 레오파드 눕시는 국내외를 막론한 많은 셀럽이 착용했고,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4년 발매한 반다나 마운틴 파카와 18년 발매한 양가죽으로 제작한 마운틴 재킷, 19년 발매한 자유의 여신상 그래픽을 새긴 마운틴 재킷과 발토로 재킷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템은 선공개되었을 때부터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현재에도 구하기 힘든 희소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2년 꼼데가르송 플러스 슈프림 슈꼼. 슈프림과 꼼데가르송의 컬래버는 일명 슈꼼이라고 불리며 슈프림 마니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들은 2012년 당시 슈프림의 후디에 꼼데가르송의 도트를 얹고 슈프림의 로고를 좌우로 뒤집어 후디 중앙에 새긴 폴카도트 후디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순식간에 완판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들은 에어포스 1을 함께 제작하고 꼼데가르송의 셔츠 라인과도 컬래버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출시되었을 때 바로 구매하지 못하면 다시는 못 구할 아이템으로 불리며 슈프림 팬들은 슈꼼 컬래버에 항상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3년 반스 스웨이드와 슈프림의 조합. 2013년 선보인 협업은 스웨이드와 벨벳 소재를 사용한 스니커즈 시리즈를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자수 처리한 스타 패턴을 새긴 에라와 스케이트 하이 두 모델로 구성된 라인업은 이전의 협업보다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협업해 선보인 시드 프로는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스케이트화를 모티브로 제작해 이목을 모았습니다. 반스는 당시 지난 캠키피디아에서 언급했던 뉴욕의 브랜드 노아와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협업해 경쟁 구도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롤렉스와 슈프림의 롤리. 슈프림은 2013년 일반 발매가 아닌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의 커스텀 메이드 오더로 롤렉스 측에 발주한 서브마리너는 2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어 컬래버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이후 뉴욕의 스케이트숍 스타디움 굿즈에서 약 6천만원대에 리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브마리너의 약 5배가 넘는 가격으로 슈프림의 리셀 파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7년부터 이 둘이 정식적으로 컬래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나이키와 슈프림의 에어 펌퍼지드 원. 슈프림과 나이키는 지속적으로 의류, 스니커즈 등을 협업하고 있지만 2014년은 특히 주목받은 한 해였습니다. 레트로 스니커즈에 인기에 힘입어 나이키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에어 펌퍼지드 원 갤럭시를 모티브로 이들은 에어 펌퍼지드 원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슈프림이 스케이트보드가 아닌 농구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한 아이템이라 더욱 의미가 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바로크 시대의 문양을 새긴 가피와 화이트 카본의 미드솔, 블랙 컬러의 슈레이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6년 출시한 그레이 컬러의 메쉬 어퍼와 뱀피 패턴의 가피, 블랙 컬러의 에나멜을 사용한 두 가지 모델의 에어맥스 98,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샷이라고 불리는 1998년 NBA 파이널 경기에서 신은 농구화인 에어 조던 14를 선보인 19년의 협업은 대중들에게 슈프림을 알린 대표적인 컬래버입니다. 2015년 영국 감성과 미국 감성. 닥터마틴과 슈프림. 슈프림은 지난 2015년 빈티지 레더를 사용해 닥터마틴 특유의 옐로 컬러 스티치를 가미한 로우컷 4홀과 하이컷 6홀 부츠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올드스쿨 타투에서 영감을 받아 세크리드 하트 자수를 새긴 3월 슈즈와 뭉크 스트랩 버클의 핑크 앤 그린 컬러 스웨이드 클리퍼를 공개했죠. 과거 영국의 스킨헤드가 즐겨 신었던 신발 브랜드인 닥터마틴과 슈프림의 컬래버는 꽤 어울리는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 슈프림이 꼼데가르송과 팀버랜드를 얹다. 슈프림과 꼼데가르송 셔츠, 팀버랜드의 3자협으로 발매한 6인치 부츠는 당시 팝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팀버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6인치 부츠를 베이스로 제작한 이 제품은 부츠 측면에 부착한 슈프림의 레드텍과 발목 뒷부분의 쿠션에 꼼데가르송과 슈프림의 타이프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꼼데가르송의 상징인 폴카도트 패턴을 윤곽 처리한 가피는 작은 디테일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당시 30만원대에 발매되었지만 현재 1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리셀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브랜드와의 첫 컬래버 헬리녹스 X 슈프림. 한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헬리녹스와 협업으로 선보인 체크 패턴의 체어원과 테이블원은 슈프림이 한국 브랜드와 진행한 첫 컬래버로 큰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 협업은 국내에서는 정식 발매되지 않았지만 발매 이후 한남동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 실물 제품이 전시되었죠. 헬리녹스의 스테디셀러인 체어원은 미니멀 캠핑에 주로 사용되는 접이식 캠핑 의자로 최대 145kg까지 견딜 수 있으며 접었을 때 어른 신발의 한 짝 크기 정도의 사이즈로 휴대성을 갖추고 있어 아웃도어 매니아들에게 필수 장비로 꼽히는 아이템입니다. 2016년 일종의 반항미 언더커버 X 슈프림. 슈프림과 언더커버는 지난 2015년 첫 컬래버를 진행하며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협업 컬렉션에서는 이전에 발매했던 길라이프 램프, 다이너마이트 다발의 파우치 등과 같은 액세서리 라인업과 언더커버의 디렉터 준 다카하시의 취향이 가득 담긴 그로테스크한 무드의 코트, 팬츠, 재킷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의 협업은 슈프림과 언더커버가 공통적으로 지닌 반항적인 태도가 어김없이 잘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매거진과 브랜드 트레셔 매거진과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대표하는 트레셔 매거진과 슈프림의 만남은 언젠가 한 번은 성사되었어야 했을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팝아트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보이프렌드 그래픽과 트레셔 매거진의 슬로건 스케이트 앤드 디스트로이 타이프 레터링을 새긴 재킷과 후디, 팬츠 등의 의류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두 브랜드가 자신들의 뿌리인 스케이트보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다고 평했습니다. 트레셔는 일명 불꽃티로 국내에도 이름을 알린 바 있지만 이를 계기로 단순한 의류 브랜드가 아닌 스케이트보드 매거진으로 어필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 정말 역대급 루이비통의 킴 존스와 함께 두고두고 회자될 17FW 루이비통 맨즈 컬렉션은 럭셔리하우스 루이비통과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이 선보인 컬래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협업은 루이비통의 킴 존스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슈프림은 런칭 초기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들로부터 고소당한 이력이 있어 더욱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박스로고 후디는 129만원에 발매되었으나 약 2,800만원대의 리셀 매물이 등장하는 등 초고가의 가격을 형성하며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당시 루이비통은 리셀러들의 횡포로 인해 컬래버 제품을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전면 판매 중단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LVMH 그룹의 계산된 마케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컬래버 제품들은 약 30배가 넘는 가격으로 천정부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트리트 브랜드와 적극적인 컬래버를 선보였습니다. 2019년 밀리터리와 테크웨어로의 진보 스톤 아일랜드. 슈프림과 스톤 아일랜드는 2014년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컬래버 아이템을 드롭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시즌 중 하나인 2019년 협업은 밀리터리 콘셉트의 아이템을 선보여 테크웨어 마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완벽하게 잡은 컬래버 아이템으로 평가받으며 이들의 협업의 지속적인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7년 선보인 플로럴 패턴의 아우터 라인업은 고전적인 장미를 페인팅한 그래픽이 담겨 있어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협업 결과물이라는 평가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출시 이전부터 유출 사진이 올라오며 화제를 모았고 발매 직후 빠르게 완판되었죠. 슈프림과 스톤 아일랜드는 늘 최상의 케미를 보여주며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2019년 패션계의 악동 장폴 고띠에와 만나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장폴 고띠에와 함께한 19SS 컬렉션은 2014년부터 기성복을 제작하지 않았던 장폴 고띠에가 어떤 형태로 컬렉션을 완성시킬 것인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패션계의 악동이라고 평가받는 장폴 고띠에와 슈프림의 협업은 반항적인 무드의 디자인과 패턴으로 제작한 모피코트, 하와이안 슈트 등의 의류 라인업과 토르소 패키지 향수 등으로 구성되어 두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가진 자유로운 스타일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협업은 루이비통과의 컬래버 이후 이례적으로 하이엔드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한 작업이었고 장폴 고띠에는 80년대의 남성 복치마를 선보였을 만큼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인물이기에 조화로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화려함의 정수 스와로브스키 X 슈프림. 슈프림의 25주년을 맞아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와 협업해 선보인 티셔츠와 후디는 화려한 비주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슈프림이 직접 공수한 약 1200개의 크리스탈을 수작업으로 손수 박스 로고에 부착했습니다. 티셔츠는 46만원대에 발매되었지만 170만원대에 리셀되었고 후디는 69만원에 발매되었으나 270만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상징성을 주목하며 가격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합니다.
슈프림이 사모펀드 기업 칼라일의 지분의 50%를 약 5,500만원에 매각한 것이 알려진 이후 슈프림 고유의 쿨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행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슈프림의 컬래버 이슈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의 슈프림을 지켜봐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킹피피디어였습니다.